네, 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 국어과 강사 오준호입니다. 동명여고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판사랑 총평부터 같이 살펴보실게요. 출판사는 뭐 신민이고요. 변화 없으니까요. 보시고 총평. 1학기 기말고사와 같은 문항수인 26문항이고요. 객관식 20문항에 서술형 여성문항. 그래서 동명여고 시험은 항상 서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왜냐면 벌써 우리가 1학년 수업도 시험도 벌써 세 번째거든요.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벌써 세 가지가 다 끝났어요. 세 개가. 그래서 이제는 막 서술형 본다고 막 어버버버 하는 친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단한 서술형 쓰기 연습하시기. 그쵸? 그래서 문법 문제도 여러 번 검토하시기. 그 다음에 제재적 특징은 프린트물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프린트물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수업에 그러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너무 선생님 때 수업 듣는다고 선생님 수업만 막 이러고 있고 학교 가면 졸고 막 이러지 마시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출제 영역을 같이 살펴볼게요. 교과서 감동별곡 본사 2에서 결사까지. 1학기 기말고사 때 서사에서 본사 1까지 나왔고요. 반 잘라내서 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동명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에 다 애들한테 끝내주고 부담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는데 반을 또 뒤에 내버립니다. 그래서 교과서 유자소전, 한글 맞춤법, 어휘의 기능 문법 요소, 문법 비중이 엄청 많았어요 이번에. 그쵸? 문법 비중이 엄청 많았고, 그래서 문법을 잘 못 푸시는 친구들은 점수가 굉장히 낮았을 것이다. 이걸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어려웠어요. 왜냐면 80대, 실제로 선생님한테 수업 듣는 80대 후반인 친구가 전교 4등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웠다는 거죠. 그쵸? 커트라인이 되게 높았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수소전기차 2021년도 9월 고1학평 수소전기차 지문.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 동명 같은 경우에는 그 시즌에 맞는 그해 고1학평 문제를 한 지문 정도는 꼭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 프린트물에 있는 시 4개. 푸른밤, 배불굽다, 연애 나이트, 깨끗한 식사. 그래서 4개 현대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유형이나 이런 걸 좀 살펴보니까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보다도 굉장히 프린트물과 모의고사라든지 이 문법도 이거 다 프린트물에 있어요. 물론 이제 교과서 문법도 있지만 굉장히 프린트물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대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과서 지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자습서라든지 아니면 평가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시중 교재에 있는 교과서 문제들을, 날개 문제들을 푸시잖아요. 근데 프린트물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선생님들이 프린트물 주시면서 뒤에 그 문법과 연계되어 있는 수능 기출문제, 뭐 모의 기출문제 이런 거를 붙여서 주시긴 하지만 그거 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문제를 푸는 게.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수업 때 워크북을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워크북에 있는 문제를 굉장히 알차게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프린트물에 있는 제재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전 영상과는 다르게 어떤 부분을 좀 준비를 했냐면 선생님이 실제로 드렸던 워크북이나 아니면 직전 날 드렸던 직전 문제랑 기출 문제가 어떻게 유사점이 있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진짜 아마 선생님 수업 들어서 직전 문제 받아간 친구도 이렇게 일치했었어? 라고 놀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실제 직전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기출문제를 캡처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14번. A와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A 묶어넣고요. 서술형 2번. 마의 밑줄 친 리을 부분이 웃음을 유발한다면 이거는 이제 지문의 길이상 생략을 했는데요. 이 14번에 있는 기호로 묶어놓은 A랑요, 여러분 여기 기출문제에 있는 리을이랑 같습니다. 같아요.
일단 그걸 머릿속에 더 넣어두세요. 요 A랑 리을이 같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직접 문제 읽어볼게요. A와 보기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하면서 보기를 주고요. 그리고 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서 1, 2, 3, 4, 5번의 선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답은 1번이거든요. 답은 1번이거든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를 통해 해학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이게 1번이 답이거든요. 왼쪽은요.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 기출문제인데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문제가 마의 밑줄 친 리을 부분이 웃음을 유발한다면 그 까닭 방식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얻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그래서 실제 우리 학원 학생이 밑에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놨죠. 발음의 뭐뭐뭐뭐는 발음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희를 통해 웃음을 유발해 희화화하고 있다. 희화화랑 해학이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 친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직접 문제를 풀 때 열심히 풀었으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오른쪽 서술형의 답은요. 왼쪽 직접 문제에 선지를 고스란히 쓰시면 답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학생분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오른쪽에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를 통해 해석적인 느낌 주고 이거 나오잖아요. 이걸 여기다 쓰면 답이라니까요. 그대로 그냥. 물론 여러분들이 뭐 폰 노이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봤다고 선지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순 없지만요. 문제는 직접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워크북 등을 통해서요. 이런 유사한 문제를 정말 많이 풀었고 유사한 산지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이 서술형 쓰기가 잘 안 돼 있다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동안 여러분 문제 때 보셨던 선지에 쓰여 있는 표현을 고스란히 옮겨서 적기만 했어도 여기 나와 있죠? 맞춤법 문맥 등이 미비했을 때 0.5점씩 감점하겠다. 아우 치사해. 아무튼 치사한 건 넘어가고 맞춤법 문맥이 미비할 리가 없죠. 왜? 선지를 고스란히 쓰면 되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워크북 문제를 정말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가 활용이냐? 문제 풀고 채점하고 넘어가는 게 활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가 활용이냐? 풀고 선지를 이해하시고 1번이 답이었으면 그래, 1번이 답이었구나. 이 부분이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를 통해 해학적 느낌을 주고 있는 부분이구나 하고 문제를 지문을 더 공부하는 방법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쌤이 적어놨죠? 객관식 빨간색이라 잘 안 보이니까 읽어드릴게요. 객관식 주관식으로 유형은 다르지만 직접 문제의 선지를 고스란히 답으로 쓰면 된다. 거의 95%로 일치한다. 지문, 디귿, 명월이 천산만낙의 안이 비추인데 없다. 디귿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5번이거든요. 임금의 덕이 백성에게 고루 미치는 세상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5번이 답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한번 보시죠. 너무 공교롭게 기호도 똑같아. 소름. 명월이 천산만낙에 안이 비춘데 없다. 다의 밑줄 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군주의 덕이 온 백성에게 고루 미치는 좋은 세상에 대한 기원이 담겨있다. 이거 진짜 소름 아닙니까, 여러분? 군주나 임금이나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원이나 영원이나 똑같잖아요. 선지가 똑같아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때 이 문제를 맞았는지 틀렸는지랑은 관련 없어요. 무슨 말이냐? 직전 때 이 문제가 5번인 걸 알고 풀었다. 그쵸? 내가 그랬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이걸 보면서 당연히 5번 골랐을 거고 직전 때 혹시 얘를 틀렸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직전 때 틀렸다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오답 정리 하시잖아요.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직전 때도 이거 틀리고 기출문제에서 이거 틀렸다?
내가 공부를 정말 충실히 하고 있는지 이거는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유형과 문제 심지어 답까지 완전하게 일치했는데요. 그래서 100% 적중 문제. 이 두 번째는요. 선생님이 수업, 특히 문법 수업 때 지나가면서 엄청 강조하는, 그러니까 교과서나 프린트물에는 없지만 되게 강조하는 그런 팁들이 있어요.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는 사이시옷을 골라내는 문제였는데 이 친구도 이제 막 여러 고민을 막 하다가 이제 잘 골랐어요. 답을. 근데 여러분 보시죠. 선생님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쳐졌는다 했을 때 여기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다. 합성어가 어근과 어근이 만난 게 합성어거든요. 선생님이 이때 이거 수업할 때 이때 엄청 강조드렸어요. 뭘 강조드렸냐? 합성어니까 제발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거나 하는 그런 파생어랑 헷갈리지 말아라. 파생어는 어근 접사가 결합하는 건데 얘는 사이시옷 조항에 쓸 수가 없다. 왜? 여기 써있잖아요. 합성어만 가능하다고. 그쵸? 근데 여러분 밑에 10번에 여기 선지 보이시죠? 햇님? 님 전미사잖아요. 님은 어근이 아니라 전미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옷이 있어도 얘는 30항의 조항에 해당하는 사이시옷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가 아니라 팁을 얼마나 적정한지 말씀드리는 거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 때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팁이 있죠. 이것도 꼭 수업 때 적어두시고 절대 허투루 듣지 마세요. 자, 문제 학원 워크북 충실히 사용하셔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워크북을 진짜 잘 푸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그 선지를 절대 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문제를 풀고 단순히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선지가 답인지, 오답 선지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지가 될 수 있는지 탐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동명 같은 경우는 서술형 있잖아요. 서술형. 객관식 문제 답이 서술형 될 수 있다는 거 꼭.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문의 중요한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지문에서 많이 나오고 어렵고 중요한 부분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거를 주관식으로 낼 것이냐, 서술형으로 낼 것이냐, 객관식으로 낼 것이냐를 선생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푸른 워크북 문제는 이게 객관식인데 시험 문제는 서술형일 수 있죠. 그 다음 서술형 실수하지 마시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 밑에 조그만하게 적어놓은 거. 맞춤법이나 문맥에 어긋나면 0.5점씩 감점. 진짜 치사합니다. 아우 치사해. 조심하시죠. 그 다음에 헷갈리는 문법 개념도 아까 있잖아요. 아까 합성어 쌤이 팁 말씀드렸죠. 선생님 합성어는 어근어근이라서 사이시옷 조항에 30항에 포함이 됐는데 파생어는 안 된다 그랬는데 파생어가 뭐지? 파생어가 뭐였지? 뭐랑 합쳐진 게 파생어지? 어떤 단어가 파생어지? 갑자기 헷갈릴 수 있어요. 공부하던 중에. 언제든지 지체 없이 카톡이나 문자로 물어보세요. 선생님 카톡 문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번 시험이 어떻게 끝났든 어쨌든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딱 한 번 남았습니다. 1학년 시험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으로 고통받는 기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2학년 때도 문학을 하니까. 어쨌든 한 번 남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남았으니까 1학년이 2학년 때도 그리고 계속 기출문제 시험 푸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이렇게 한 번쯤은 공부 방식을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